자, 이제 작년 수능, 대수능, 미적분 문제 한번 해설강의 해보겠습니다. 요 중에서 이제 이번에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만 봅니다. 자, 1번 문제. 극한 문제죠, 극한 문제. 자, 리미트.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x가 0으로 갔을 때, 요 앞에 3은 그냥 앞으로 빼냅시다. 빼내고, 결국은 sin x분의 x, 요 놈의 전체의 완전제곱으로 봐라. 유설이니까, 요거 극한값 1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그냥 3이다. 3번이다. 뭐 해도 너무한 문제죠. 자, 24번.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자, 2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열 AN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이때 요 극한값은 얼마냐 물었는데, 자, 일단 요 놈을 분모의 최고차항 분모 문제로 n제곱으로 나눠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요거는 1이고요. 요거는 n제곱분의 3이고, 자, 요거는 n분의 an 이렇게 되죠. 자, 이 값이 지금 현재 1이다 했으니까 요거 극한차항 요거 0으로 갈 거니까 n분의 an의 극한값이 1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n분의 an의 극한값이 1이다 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니까 요거 일단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란 말이야. 왜냐하면 분모가 무한대로 가면 분자도 무한대로 가줘야 되겠어요? 이게 수렴을 하니까요. 그러면 요거 유리화하라고 배웠잖아요. 밑에가 1이니까 요 옆에다가 루트 a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an을 곱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게 위에 분자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n만 남고요. 분모는 이렇게 남습니다. an의 제곱 플러스 n 더하기 an 이렇게 남아요. 자, 이제 드디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니까 분모 분자를 이제 뭘로 나눠줘야 될 거냐 이건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요 놈이 1로 간다 이거 알고 있으니까 요런 꼬라지가 등장하게 나눠주면 되잖아. 그럼 분모 문자를 n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루트 안에서는 n제곱으로 나누는 게 전체를 또 n으로 나누는 격이잖아요. 그래서 루트 안에서는 n제곱으로, 루트 밖에서는 n으로 나눕니다. 그럼 요거는 n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돼. 이렇게. 요거는 n으로, 요건 n으로 이렇게 나누면 된다. 자, 루트 안에를 정리해보면 요거는 n분의 an 전체의 완전 제곱인데 1이야. 1. 더하기. 요거는 n분의 1이니까 0으로 가. 자, 이거는 극한값이 1이고, 요것도 1이야. 자, 따라서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 금방 찾아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극한천계 2분의 1. 자, 25번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26번 시험 범위 아니고요. 자, 27번 문제가 이제 역함수 미분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니까 3점짜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3점을 살짝이 벗어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조금 경계에 걸쳐 있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쉽지만은 않아요.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맨날 수투할 때 이야기했던 히든, 숨겨진 정보, 숨겨진 정보를 찾을 수 있느냐 이런 걸 묻고 있는 문제라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문항 번호는 뭐 3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3점을 훨씬 넘어서는 문제라고 보여져.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사실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그냥 공부를 하자고. 자, 오케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대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는데, gx를 요와 같이 줬을 때 y = gx 위의 점 0, g0에서의 접선이 x축이고, 뭐라고? 접선이 x축? 그러면 접점 0,g0이라는 접점, 요거는 x축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러니까 g빵은 일단 빵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해서 0 집어넣은 거가 접선의 기울기인데, 그게 x축이면 접선 기울기가 빵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요거 빵이고 요것도 빵이다, 요런 정보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g빵은 빵이다 여기다 투입을 시켜보면 f에 빵 집어넣으면 1 더하기 빵 집어넣으면 2에 여기다가 빵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빵이다라는 사실과, 이제 미분을 한번 해보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잖아요. f'의 2의 x, 2의 x 자기 자신 속미분, 그 다음에 이거는 자기 자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0을 대입을 해보면 f'의 1, 요거는 0 대입하면 1이고 요거 더하기 1이죠. 이 값이 또 0이다. 아, 그래서 f1은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요거는 또 요거 아까 0이다. 아, 요거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정리하면. 자, 이제 요런 정보가 이제 하나, 여기는 요 첫 번째 문장에서 찾아졌고,
gx가 역함수를 가질 때 h'의 8의 값은 gx랑 hx가 서로 역함수 관계라고 했는데 h' 8을 물어요. 자 일단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건데 fx가 지금 3차 함수거든요. 자 그럼 여기를 잘 보시면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역함수를 가질 때라고 한단 말이야. 3차 함수는 역함수를 무조건 가지는 게 아니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3차 함수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세 종류가 있는데 최고차 계수 1이라 했으니까 얘는 역함수를 못 가진단 말이야. 잠깐만. 그럼 F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G에 대한 이야기인데 G는 3차 함수 아닌데?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는 더 문제네. 왜 더 문제냐면 GX가 무슨 함수인지도 모르는데 역함수를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봐요. 3차 함수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함수가 GX인데 GX가 뭔 함수인지도 몰라. 근데 역함수 가진다. 이걸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역함수 무조건 가지는 게 아닐 텐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대답해보자. 일단 100% 연속함수는 확실하니까 연속함수에서 저 gx가 역함수를 가지려면 g'x 이거 있잖아요 이거. g'x 이 g'x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요거를 봐보세요. 요거를 2x제곱으로 묶어내면 f'의 2의 x 플러스 1 요건데 요게 이제 g'x인데 역함수를 가진다 그러면 1대1 대응을 해야 되잖아. 1대1 대응이 이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g'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 g'x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얘는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 있잖아요. 잘 생각을 해보면 3차 함수 미분한 게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는 최고차 계수가 지금 양수란 말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그놈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없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전체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항상. 그러니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얘가 양수인 상태에서 얘도 양수돼야 얘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면 gx는 언제나 증가함수가 되고 네? 증가함수가 되면 역함수를 가질 수가 있죠. 역함수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러면 얘가 항상 양수니까 얘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단 말이 f'의 2의 x 이게 언제나 요거 전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 이건데 2의 x제곱은 언제나 양수 영역이고 f'은 2차 함수입니다. 그럼 2차 함수에다가 어떤 양수 영역을 넣었을 때 그 값이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돼 있는데 그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여기 이미 나와버렸어요. 이것도 양수 영역이 확실하고 그러면 결국은 그 2차 함수는 여기가 만약에 1,1이었어. 여기가 라인이 마 1이야. 그러면 그 2차 함수는 반드시 1해야 된다. 1해야지만 1,1도 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양수 영역 전범위에서 언제나 빼기 1보다 위에 이게 결국은 마이너스 1보다 이놈의 최소값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최소값이 이미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결국은 1,-1에서 요래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접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라인에 이거보다 더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더 내려올 수 없는데 그 값을 가지잖아요. 여기가 그냥 최소값 돼야 된다는 소리죠. 최소값. 그래서 f'x가 구해집니다. 2차 함수인데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 미분하면 3x 제곱으로 시작하니까 3이겠죠. 최고차가. 그리고 이 꼭지점이 1,-1입니다. 이게 바로 f'의 정체. 그럼 fx는 적분하면 되잖아요. 요거 적분하면 x 빼기 1의 세제곱 빼기 x 더하기 적분상수 C인데 맞죠?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줘야 돼요. 그럼 1 넣어보면 이건 0이고 이미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이건 빵이라는 거예요. 요게 바로 fx의 정체입니다. 요게 fx의 정체면 이제 gx 그냥 구해져버려요. gx는 여기 x에다가 2의 x제곱 대입한 거잖아요.
이겁니다. 이게 바로 GX의 정체예요. 그럼 이제 마무리 할게요. H8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B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거는 G에다가 B 넣어서 8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H 입장에서는 8,B가 접점, G 입장에서는 B,8이 접점이니까 그 기울기 미분해서 8 넣은 거고요. 이건 미분해서 B 넣은 건데 이 역함수 관계는 기울기끼리 곱이 무조건 1 돼야 된다. 자, 그러면 먼저 B를 여기다 넣어볼게요. 2의 B제곱 빼기 1 세제곱 빼기 GX 자체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미안. 여기 뒤에 더하기 2의 X제곱을 하고 안 더해줬어요. 미안합니다. 여기다가 2의 X제곱을 투입한 다음에 뒤에 더하기 2의 X제곱을 해줘야 되는데 어쩐지 이상하더라. 자, 미안합니다. 여기다가 더하기 2의 X제곱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 2X제곱 넣은 거에다가 뒤에 요걸 더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쁘게 날라갑니다. 요게 바로 자, 그럼 이제 요거 다시 넣을게요. B를 넣으면 2의 B 빼기 1의 세제곱 요게 이게 8 돼야 되면 요 밑줄 친 요 부분이 2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요 2의 B제곱은 3이다 라는 거 요게 이제 찾아졌어요. 물론 B는 ln 3이다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잠깐 대기해 볼게요. 자, 이랬을 때 이제 G'의 B 요 값을 알아내면 요 값은 요놈의 역수로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해봅니다. 미분할 때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죠. G'X는 3, 2의 X 빼기 1의 제곱에다가 요 속의 거 미분이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여기다가 G'의 얼마? B를 대입을 하라. 3. 자, 여기 B 대입하면 그 값이 3이니까 4. 여기다 B 대입하면 그 값이 3이니까 3. 이렇게 됩니다. 36이 나왔어요. 얘가 36이니까 그러면 얘는 36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였지. 1번이었습니다. 자, 요 문제 결국은 핵심이 요 GX 자체가 역함수를 가지려면 증가 또는 감소함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G'X가 항상 0보다 작을 수는 없었고 왜냐면 요 2차 함수 최고차항이 아래로 볼록이었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얘는 언제나 양수니까 얘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절대 부등식이 하나 나오는데 절대 부등식이 나오면 언제나 히든 숨겨진 정보가 하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꼭 해야 돼요. 자, 여기는 요놈의 정체는 얘 최소값이 마이너스 1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이미 나와버렸어요. 그럼 이 말은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 돼버려야 된다 이 소리예요. 마이너스 1보다 더 밑으로 못 내려니까 여기서 이렇게 2차 함수가 요 마이너스 1이라는 라인과 접해야 된다 이 소리였습니다. 그걸로부터 요 2차 함수 식을 1, 빼기 1을 꼭지점으로 가지는 겁니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고 그 접근을 하게 되면 요거 fx를 구해낼 수 있고 그치? 그 fx가 구해짐으로써 요걸 투입시켜서 g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럼 g를 찾고 난 다음에 그놈 g의 역함수는 못 구할지라도 g를 알고 있으면 그 역함수의 미분계수 정도는 역함수 미분법의 원리로 찾아낼 수 있다. 이게 이제 미적 파트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27번에 28번 시험범위 아니고 29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가 쉽지는 않지만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거니까 한번 해봅니다. 자, 등비 수열인데 이 두 개의 식을 딱 보자마자 이제 이거 두 개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면 뭔가 절대값 AN에 대한 정보와 그냥 AN에 대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먼저 이거 두 개를 한번 더해보면요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요 안에 거 요거 두 개 더하면 2배의 절대값 AN 나오고요 요거 값을 두 개 더하면 3분의 60이니까 20 그럼 요거를 나누면 10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면 여기는 요놈이 10이면 10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3분의 40이 되냐 이 말이니까 요거는 그러면 바로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자, 요거 두 개 딱 더해내린 게 이 3분의 40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럼 요거는 계산을 딱 해보면 3분의 10이라는 게 딱 나온다. 그럼 여기서 등비 수열인데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 밑에 있는 요놈이 지금 수렴 범위 안에 들어갔으니까 수렴을 했겠죠. 그럼 공비는 일단 마이너스 1과 1 사이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건 확실하다, 그지? 자, 그런데 만약에 잘 생각해봐요. 이게 지금 절대값 쉬운 거하고 여기 절대값 벗긴 거하고 이게 지금 값이 좀 다르잖아요. 그럼 느낌이 와야 되는데 공비가 만약에 양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첫째 항이 음수면 계속 음수만 나오는 거 아니야? 자, 생각해봐. 첫째 항이 음수면 공비가 만약에 양수면 그 다음도 계속 음수만 나와. 그걸 더해가지고 어떻게 양수가 되겠니? 이해가 돼?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이 AN 있잖아. AN이 항상 첫째 항이 양수인 때에서 공비가 항상 양수면 모든 수열이 다 양수되니까 이거 절대가 벗어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절대가 벗은 게 이건데 이거 두 개 값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냐. 첫째 항이 양수인 상태에서 공비가 양수면 계속 양수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절대가 그냥 벗을 거 아니야. 벗으면 얘랑 똑같잖아. 근데 이 값이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겠냐고. 이해가 되지? 공비는 음수야. 공비가 음수면 절대값이 또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런 범위에 들어가요. 네. 그랬을 때 이 계산값은요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이거의 계산값이 3분의 10이면 자, 공비가 음수면 분모 지금 현재 양수잖아요. 분모가 양수니까 첫째 항 이것도 양수해야죠. 1 빼기 음수니까 이게 양수인데 양수분의 양수예요. 양수. A1 양수예요. 자, 이런 정보를 지금 찾았다. 자, 그러면 1 빼기 R분의 A1은 3분의 10이고 그 다음에 이 절대값 쉬운 놈은 선생님이 첫째 항은 이렇게 되고요. 공비는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이놈 입장에서 절대값 쉬운 공비가 이놈 공비고 절대값 쉬운 초항이 이놈 첫째 항이야. 근데 A1은 일단 양수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이놈 입장에서 계산 중이야. 공비는 여기 있는 요놈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지. 그래서 요 위에 거 계산해보면 1 빼기 R 분의 첫째 항은 그대로 A1이니까 여기가 더하기 된다 이 소리죠. 자, 이 값이 지금 문제에서 10이랍니다. 자, 다시요. 절대값 AN의 공비는 절대값 R인데 R이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달고 나올 것이다 이거야. 1 빼기 R 더하기 R 된다. 자,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이제 A1과 R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자, 어떻게 할까요? 이거 분의 이거 할까요? 1 마이너스 R분의 A1 분의 1 플러스 R분의 A1 하게 되면 자, 이놈분의 이놈이니까 3 되잖아요. 자, 그럼 이거는 이렇게 날아가니까 1 플러스 R분의 1 마이너스 R이 3 이렇게 될 거고 1 마이너스 R은 3 플러스 3R이니까 넘어가면 4R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2가 되고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R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데다가 집어넣으면 A1은 5가 나오죠. A1은 5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일반항이 이미 구해져 버리네요. 일반항은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n-1제곱이다. 이게 일반항의 정체다. 이미 찾았습니다.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연립을 해서 정보를 찾아보니까 일반항이 여기까지 다 구해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 있는 이 급수를 자, 급수잖아요. 첫 번째 항부터 2n번째 항까지 부분합. 그놈의 극한. 취한 게 이게 급수잖아. 그런데 여기가 이미 변하다. 이게 보통이 n에서 끝나는데 저게 왜 2n일까? 이게 결정적인 힌트가 되면서 저기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평소와 다르잖아, 그게? 평소와 다르니까 평소와 다른 거는 뭔가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저게 부분합이 안 된다 소리가 아니라 부분합은 특정 번째까지 그냥 유한 번째까지 더한 걸 부분합이라고 통칭하기 때문에 2n번째까지 더하든 3n번째까지 더하든 상관은 없어. 그런데 굳이 n번째까지 합을 일반항으로 봐도 되는데 2n번째까지 더했다?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3n번까지 더했다?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야. 교대급수가 떠올라야 돼. 교대급수가 3n번까지 더했다라는 말은 뭔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다르면 규칙이 다른 건가 보다 이런 생각. 그럼 2n번째까지 더했다라는 말은 뭔가 두 개씩 끊어서 뭔가 봐야 되는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교대급수 두 개씩 끊어서 봐야 되나?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해서 요게 찾아졌으니까 요거는 이제 요거 구하는 과정이었으니까 좀 지울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얘가 이제 찾아지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나열을 해봅니다. K 대신에 넣는 거니까, 그치? 여기는 이놈은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이니까 부호 때문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부호 때문에. 자, 요 위에 있는 요놈은 1부터 n까지 하니까 이거 헷갈리니까 잠깐 써놓고 올게요. 뭐 이렇게 자연수 써놓고, 자, 여기다 1 넣어보면 a의 m 플러스 1 요건데, 부호는 여기다가 k 대신 1 넣은 거면 그냥 이거잖아, 이거. 그러면 음수.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이제 a의 m 플러스 2인데, 자, 여기에 의미가 2 집어넣으면 여기까지 더한 거니까 홀수니까 음수. 자, 여기는 요놈이 홀수 되면 음수고 짝수 되면 양수거든요. 자, 그 다음에 a의 m 플러스 3이라는 거는 여기까지 더한 거니까요. 요거의 의미가 1부터 n까지 합이잖아요. 짝수는 플러스. a의 m 플러스 4, 요것도 여기까지 더한 거니까 짝수에다 짝수 되면 짝수 다 더하기. 아, 이게 눈치챘다. 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 요것도 지울게요. 요거 1만원 이미 구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m 플러스 5, 마이너스 a의 m 플러스 6 이렇게 쭉 가는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 항의 개수가 2n개다 이거야.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뭐 4개씩 끊어서 관찰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마마풀풀 4개씩 끊으면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렇게 보면 문제가 있어. 왜? 아니, 이게 2n인데 2n이라는 게 꼭 4의 배수가 된다는 보장이 있나? 2의 배수는 되지 물론. 4의 배수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이해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짝수기니까 2개씩 끊어서 관찰했어야 돼. 그 전에 2개씩 끊을 생각도 못했다 그러면 일단은 요 a의 m 플러스 1을 하나 묶어내고 이렇게, 자, 이렇게 묶어내고 공비만 한번 관찰해봐. 공비만. 자, 요거 묶어냈으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요놈에다 r 곱한 게 요거니까 마이너스 r이고, 플러스 r 제곱이고, 요거는 플러스 r의 세제곱이고. 자, 무슨 소리냐면 요거랑 요거 곱한 게 얘되고요, 요거랑 요거 곱한 게 얘되고, 이런 소리야. 다시 요거는 r의 4제곱, 다시 r의 5제곱. 자, 이렇게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요렇게 갔을 때 이걸 착 2개씩 끊어보니까 요렇게 아이씨, 이렇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지. 이렇게 끊어보니까 여기 있는 요놈에다가 마이너스 r제곱, 여기 있는 요놈에다가 마이너스 r제곱이니까 이거 전체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r제곱, 다시 요거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r제곱 2개씩 끊어보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r제곱인 등비 수열이 된다는 게 확인된단 말이야. 되겠어요? 왜 2개씩 잘라서? 2개씩 자르면 요 2n개의 항을 그냥 2개씩 한 묶음으로 n 묶음으로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n 묶음으로.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합은요, 공비가, 자, 이렇게 할게. 1 빼기 공비가 마이너스 r 제곱이면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은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와요. 요거 이제 더하기 될 거고. 자, 그럼 첫 번째 항은 뭐냐면 요거 2개 곱한 게 첫 번째 항이니까, 그지? 아니지, 큰일 날 뻔했다. 2개씩 묶음으로 묶고 있는데 발상하게. 요거 2개 하고 얘 곱한 게 첫째 항이죠. 2개씩 묶음으로 묶어서 한 덩어리로 보고 있었잖아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자, 요거 이렇게 곱한 거니까, 자, a m 플러스 1은 그냥 여기다 m 플러스 1 넣으면 돼.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m제곱 될 거고. 자, 요거는 그대로 마이너스 1이고요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까지 플러스 2분의 1. 자, 그럼 이제 이 정리를 해보면 지금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급수를 계산하고 있으니까 요거 2개 합쳐서 그냥 무한대로 간 등비 급수로 처리를 했단 말이야. 등비 급수로. 여기에다가 리미트 취한 게 급수잖아요. 등비 급수로 처리했다라는 소리예요. 자, 이걸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분모는 4분의 5가 되고요. 분모는 4분의 5가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얘랑 곱해버리지 뭐. 그러면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m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 더 곱하면 되고. 자, 이거는 그러면 5분의 4가 곱하면 5를 약분해버리면 돼. 정리하면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m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자, 이 값이 이제 마지막으로 700분의 1. 자, 이거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자연수 m의 값을 뭐라 했는데, 자, 잘 보시면 여러분, 이 700분의 1이 양수니까 요 동그라미 친 요 자리가 일단
무조건 짝수 제곱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M 입장에서는 홀수가 돼야 되겠죠. M 입장에서는 무조건 홀수가 돼야 되겠지? 그래야지 이 동그라미 친 게 짝수 되면서 얘 양수니까 얘 양수보다 양수가 더 큰 게 나와야 되잖아. 그지? 음수가 나오면 안 돼. 그러면 M 대신으로 홀수. 그러면 이거 전체는 짝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럼 M이 1일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M이 1. 가능하죠? 자, 2. 이건 2래 3. 그 여기다 3 넣으면 사실은 이런 거잖아. 마이너스 2분의 1에 여기서 3 넣으면 4제곱. 그럼 2분의 1에 4제곱이니까 곱하기 4. 이거 아닙니까? 그럼 2의 제곱분이니까 되잖아. 5, 7, 9, 11 등등 홀수만 써놓고 요거 일단 가능하고요. 이것도 가능하고 9 한번 살짝 집어넣어보면 4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9 집어넣는 순간 10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결국 2의 10제곱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이 2의 8제곱 2의 8제곱이니까 가능하죠? 자, 이제 만약에 19까지 가능하고 11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여기다 11 집어넣으면 이게 12제곱 된다고. 그러면 2의 12제곱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2의 10제곱분의 1 요거 되는 순간 분모가 1024면 얘보다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더 커지니까 안 되죠. 얘부터 안 된단 말이야. 되는 게 요 5개다라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 5개를 다 더하시오라는 말이니까 등차수열의 합이니까 5를 5번 25가 답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2개를 가지고서 첫째 항과 공비를 찾아낸 다음에 요게 이제 쭉 나열됐을 때, 그지? 나열됐을 때 이런 규칙이 있는데 2n이 되잖아. 그래서 요거를 묶어내고 써보니까 2개씩 잘라봤을 때 2개씩 더한 놈들끼리 공비가 같은 마이너스 r제곱이 되는 등비수열이면 2개 더한 걸 한 덩어리로 보고 등비수열로 처리하면 된다 이 소리잖아요. 자, 무슨 소리냐면 요것만 봤을 때도 공비가 마이너스 r제곱이었고 요 놈을 봤을 때도 공비가 마이너스 r제곱이면 그거 2개 더, 자, 이런 거예요. 맨날 했던 거잖아. AN이 공비가 만약에 R1이고 BN이 만약에 공비가 R2 서로 공비가 서로 다른 놈은 2개를 더하거나 뺀 놈이 절대로 등비수열이 될 수가 없어요. 공비가 서로 다른 놈들끼리 더하고 빼도 등비수열이 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만약에 AN도 공비가 R이었고 BN도 공비가 만약에 R이었다. 그러면 AN은 첫째 항 R의 n-1제곱, BN은 첫째 항 R의 n-1제곱이라고 보면 공비가 서로 같은 놈들끼리는 이거 2개를 더하거나 빼도 이 R의 n-1제곱이 뒤로 묶어져 가면서 여전히 등비수열이 된다는 거야. 뭐라고? 공비가 똑같은 등비수열 길이는 더하거나 빼도 여전히 등비수열이 돼.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공비가 똑같은 놈은 더하거나 뺐을 때 공비가 안 바뀐다는 거야. 공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런 놈들 따로따로 보면 공비가 마이너스 r제곱이고 얘도 마이너스 r제곱이니까 공비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거 2개를 한 덩어리로 2개씩 잘라서 보라. 그런 의미의 2n 되었단 말이야. 되겠어요? 2개씩 한 덩어리를 보고 n 묶음으로 봐도 괜찮다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인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n개를 더하고 리미트를 취하면 무한히 가라는 이야기를 등비급수 입장에서 그냥 이런 무한히 가는 등비급수다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소리 아닙니까? 알겠죠? 이게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이거 2개를 합쳐서 그냥 등비급수로 처리를 한 거예요. 쭉 가는 등비급수. 그렇게 해서 요 식을 이렇게 식으로 정리하고 요 m 대신에 뭘 넣었을 때까지 이게 만족되느냐 그거 찾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작년 수능 미적분 요번에 내신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 마무리 해봤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